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누구는 잘생겨지고 누구는 그대로예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방향이 잘못돼서예요. 관리를 빡세게 하지 않더라도 잘생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체지방 관리인데요. 이목구비가 잘생기더라도 체지방이 좀 있는 이상 좀 잘생겨 보이기는 어려워요. 체지방 퍼센트는 10%에서 15%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체지방이 너무 한 자릿대로 낮게 되면은 근육의 선명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옷을 입었을 때 체격이 너무 왜소해 보인다거나 오히려 얼굴에 그 윤곽이 못생겨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체지방 관리를 하라는 건 알겠는데 나는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이런 거 잘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이런 거 너무 싫어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닭가슴살보다는 닭다리살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닭가슴살보다는 닭다리살이 지방이 조금 많긴 해요. 근데 사실 바디빌딩 선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지방 차이는 일반인이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닭가슴살보다는 닭다리살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닭다리살 맛있는 것들을 먹어주셔야지 식단을 지속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요. 자, 그리고 저처럼 채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채소보다는 차라리 과일을 드셔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채소를 너무 싫어해서 식이섬유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과일로 좀 대체해서 먹고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과일은 블루베리랑 체리 이런 베리류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비타민이나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특히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노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쿠팡에서 키로 단위로 한 1, 2만 원대면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액상과당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액상과당이라고 한다면은 콜라, 주스 이런 거 설탕 들어간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만약에 드시더라도 제로 음료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에도 설탕을 쓰시기보다는 스테비아 설탕을, 시럽을 쓰시기보다는 알룰로스를 이렇게 대체해 주셔서 써주시면은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은 요즘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게 이제 혈당 관리예요. 혈당은 말 그대로 혈, 당, 피 속에 있는 당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당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피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특히 당이나 탄수화물이 빨리 들어올 때 혈당이 빠르게 이렇게 팍 튀는 경우에는 체지방 관리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고 노화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혈당을 관리하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체지방 관리도 쉽고 노화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관리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그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 좀 피해 주셔도 혈당은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거나 단 거를 먹지 않거나 폭식을 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를 전부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혈당을 억제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식사의 이 순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의 순서만 바꿔줬을 뿐인데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혈액에 들어온 당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어서 혈당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향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놓치시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이 여자분들이 남자의 향을 맡고 호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호감이 까이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향 관리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빨래를 좀 빠르게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건조기를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빨래대에서 건조를 시키신다 하시면은 빨래대 방향으로 선풍기를 최소한 30분 정도는 틀고 계시면은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일이 없어요. 건조기를 돌리실 때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소재인 경우에는 당연히 돌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옷장에 옷을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제습제를 좀 많이 넣어 두셔야 돼요. 그 이유는 옷장은 이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곰팡이도 번식을 하기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입냄새인데요. 이런 구취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꼼꼼히 안 하셔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입안이 건조해져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강 스프레이 같은 거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수시로 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구강 스프레이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리브러시 구강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도 괜찮고 사용감도 괜찮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당연하게도 향수를 뿌리는 건데요. 향수의 종류는 딥티크 도선 추천드리고요. 딥티크가 대중적이긴 한데 은근히 도선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은근히 여자분들한테 호응도 괜찮았고 별로다라는 반응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향 관리 정도만 해주셔도 향이 좀 괜찮은 남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생겨지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이 잘생겨지는 법에 대한 무료 강의를 제가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잘생겨지는 법 강의를 신청하시면은 제가 연락처 남겨주신 곳으로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